왜 중요하냐? 일단 기술력이 있다. 그 배터리 제조 공정 중에 뭐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팩 공정이 있는데 전극 공정 내에서도 가장 첫 번째 공정인 믹싱 공정의 기술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제조 공정 중에서 첫 번째 공정이다.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네. 이민수의 경제토크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님과 함께 2차 전지 이야기 계속하면서 또 2차 전지 가운데 지금 시점에서 주목할 기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 관심 기업 살펴보기 전에요. 네네. 2차 전지가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은 지금 나온 거 말고는 뭐 별로 사실 생각이 잘 안 난다. 그죠? 이 정도까지 네. 얘기를 했으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긍정적으로 나올 뉴스 혹은 이제 앞으로의 미래 뉴스, 이벤트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일정부터 좀 보고 종목 이야기 갈까요? 네, 제가 일정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일정 전문가죠. 네. 네, 제가 제 일정 좀 짜주십시오. 일정이요? 일단 그러면은 나중에 네, 이거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 일정이 있는 거를 좀 확인을 하고 그 일정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그때 가서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체크해 둘 필요는 있잖아요. 그래서 네. 체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한 5월에서 한 8월까지의 일정을 제가 중요한 것들을 뽑아 왔고 네. 뭐 나중에도 더 추가된다면은 또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5월 달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5월 중순인데 5월 달만도 몇 개 볼만한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요. 일단 2023 더 배터리 쇼 유럽이 여기 자료 보시면 오른쪽에 여기 나와 있죠. 유럽 슈투트가르트 독일입니다. 그래서 5월 23일에서 5월 25일 날 유럽에서 이와 같은 또 이제 뭐 전시회 포럼이 있구나. 근데 이 전시회는 매년 한 1만 명이 또 참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 770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할 예정인데 국내 기업도 참가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네. 어떤 정보가 또 소개되기도 하고. 네. 네, 저한테 화내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5월 마지막 네. 거래일에는 MSCI 정기 변경 리밸런싱이 있다. 그래서 편출입 있는 종목군들 좀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요 부분입니다. 5월 말에는 현대차 LG엔솔 합작 공장 설립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LG엔솔의 이사회가 5월 26일 날 잡혀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차 그룹은 5월 20 하루 앞당겨서 5월 25, 26일 거의 비슷한 날짜에 네. 이사회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그래 현대차 너희 4월 달에는 SK온이랑 조인트 그러게요. 배치했잖아.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는 이제 LG엔솔과 합작 공장 이슈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LG엔솔이 이제 합작이 되면 시장에서는 전망되고 있는 게 그거죠. SK온 같은 경우가 4월 달에 현대차랑 35기가와트시 한 6.5천억 원 투자하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번에도 LG엔솔이 비슷하거나 좀 크지 않겠냐. 그래서 뭐 30기가와트시 내외 정도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LG엔솔의 캐파나 영향력을 보면 뭐 크면 컸지 작을 가능성은 적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LG엔솔이 이제 조지아주 공장에 LG엔솔과 합작 공장을 하면은 예. 요 공장이 이제 북미의 제8의 원소가 아니고 제8의 공장이 된다는 거. 그리고 LG엔솔은 이제 300기가와트시가 확연히 넘어간다는 거. 네. 네, 요런 일정이 있다. 그래서 요것과 관련돼서도 뭐 살펴볼 종목이 있을 수 있고 합종연행을 워낙 많이 하니까 어디가 하냐가 아니라 어디가 안 하느냐를 찾아야 될 것 같아. 그죠? 네, 정말 많죠. 국내 업체들끼리 그렇고 외국 완성차도 그렇고 네. 현대차하고 LG 엔솔하고의 합작 공장 설립 방안이 나올 것 같다.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6월 달에 보면은 이제 코스피 200 네. 6월 정기 변경이 있죠. 코스피 200. MSCI 얘기는 했었는데 이번에 코스피 200. 네. 근데 요거가 이제 편출입 종목군들은 이제 5월 달에 발표가 되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변경은 6월 9일이라는 거. 또 이제 중요할 것 같고 편입 후보가 지금 뭐 금양, 네. 코스모 화학 등이 이제 후보가 있어서 예. 참 이번에 금양이 될지 안 될지 근데
뭐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또 뭐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 또 우측에도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또 갖고 왔습니다. 네. 인터배터리 유럽 2023이 여기 나와 있죠. 네, 뮌헨에 6월 14일에서 현지 시간이죠. 6월 16일까지 있는데 이것도 오래전부터 좀 이제 알고 있었던 일정인데 국내 기업들이 이제 독일 가서 또 이제 기회를 찾는 또 비즈니스 기회가 열릴 수 있는 예. 굉장히 중요한 포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뉴스가 나온다고 하고 예. 그러면 또 뭐 네, 분위기 좋을 수 그렇죠. 있겠죠. 아까 5월에도 더 배터리 쇼가 독일에서 있었는데 그죠? 네, 그렇죠. 6월에도 여기도 독일이네, 뮌헨이네, 그죠? 그러니까 한 뮌헨. 3주 만에 예. 또 열리는 거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되면 만나서 회사와 회사 간의 계약도 있고 그죠? 혹은 이제 새로운 또 신제품을 그죠?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네, 관심 있죠. 네. 네. 그래서 참 이재용 회장이 최근에 오랫동안 출장을 다녀와서 여러 기업들의 CEO들만 20명을 만났다고 하는데 네. 뭔가 이렇게 만남의 자리가 이렇게 성사된다는 것 자체가 네,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 5월 달, 6월 달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제 7월 달 보면은 이것도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부에서 2차 전지 성과를 전시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야라고 하실 수는 있겠는데 오른쪽 제가 자료를 또 준비해 갖고 왔죠.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반도체 5월에 최근에 이제 발표된 정부에서 발표된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이제 비전 및 목표 또 추진 전략 그래서 반도체 전략 기술 뭐 육성을 위한 뭐 확보 및 뭐 신격차 창출을 위한 그래서 정부가 이와 같은 그동안 해온 거 앞으로 추진할 것들을 2차 전지도 이처럼 자료를 통해서 이제 보여줄 겁니다. 그 시기가 7월이라는 거. 그래서 반도체는 5월, 또 바이오는 3월이었고 수소는 6월.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관심 있는 섹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정부의 이와 같은 좀 비전을 볼 수가 있을 텐데 2차 전지도 포함되어 있고 그 시기가 바로 7월이다. 네. 는 거. 그래서 상반기 끝나고 뭔가 또 이제 3분기 실적 어닝 시즌 전에 이와 같은 좀 소식이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또 뭐 나쁜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그렇죠. 정부 정책 지금은 정책 관련주를 잘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친환경 이런 게 다 정책하고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원전도 그렇고 수소 2차 전지 이제 얼마 전에 로봇 관련해서도 정부가 이제 정책 발표 좀 하지 않았습니까? 가이드라인도 있었고요. 네. 네. 앞으로 또 나올 거고. 그러니까요. 2차 전지 관련해서도 7월에 정부안들이 좀 나오고요. 또 있습니까? 네, 또 있습니다. 네. 예,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제 2차 전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그래도 또 이제 귀 기울여야 되고 좀 그래 과연 뭐가 나올까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좀 추정이죠. 이제 기간으로 좀 살펴보면 이제 미국에서 그 AMPC 세부 규정이 공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첨단 생산 세액 공제 요거가요.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배터리 3사 네, 그러니까 LG엔솔, 삼성 SDI, SK온 2032년까지 이 배터리 3사의 AMPC 세액 공제 최대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 전망을 한 거죠. 예. 179조 원을 혜택받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도 있는데 아니 이게 현실적으로 뭐 이게 정말 가능한 숫자일까? 아니 지금 만들 수 있는 거에다가 캐파를 곱하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지금 세부 방안 나오면서 생각하는 게 캡을 씌울 거냐 아니냐 그죠? 네, 그런 상한을. 게 좀 예.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또 네. 뭐냐면 부채 한도 협상 이슈. 이게 또 지출을 줄이냐. 그렇죠. 이게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정말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상황인데 또 정말 이 IRA 관련돼서도 미국의 기업을 키우려고 하는 거고 그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건데 179조 원을 줄 수 있을 건가? 그래서 지금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네. 캡을 씌울 거냐? 그러면은 어떻게 씌울 거냐? 만약 씌운다고 하면 그래서 법인세 내는 것에 대해서만 또 좀 세액 공제해 준다고 또 바뀌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확정이 아직 안 났다 보니 네. 이와 같은 좀 과연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이게 정말 캡이 씌워지고 조금 뭐 줄일 것으로 전망이 되면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니겠지만 예. 그래도 뭐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다. 그게 언제 발표 예정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부채한도 협상도 9월 말이 이제 예산안 마감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6월에서 한 8월 정도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시장에서는 좀 예상을 해보고 있죠. 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돼서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좀 아마 체크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 네. 또 한 가지가 그거죠. 최근에 지금 이제 오른쪽 자료를 통해서도 제가 이제 해갖고 왔지만 합작이 정말 많죠. 근데 국내 기업과 중국 기업과의 합작도 정말 많거든요. 주로 이제 뭐 중국은 미국을 못 들어가니까 국내에서 그죠? 네, 우회적으로. 전구체 같은 거 같이 뭐 공장 짓는다 그러고 그죠? 우회적으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브레이크를 걸지 안 걸지도 세부 조항을 보면 좀 나옵니까? 네,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중국이 우려 국가로 지정을 하냐 네. 마냐. 그래서 지금 기업들 보면은 만약에 우려 국가로 된다면은 합작한 그 조인트 벤처의 비중을 조절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5대 5라고 하면은 그렇죠. 우리가 지금 8대 2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좀 벗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도 좀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이제 확인이 필요하겠다는 예.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8월 달에는 MSCI 또 이제 정기 변경 또 편출입 종목이 있다는 거까지도 또 좀 이어지는 좀 중요한 일정 체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남은 5월과 6월, 7월, 8월 여름 사이에 나올 수 있는 2차 전지의 이벤트들 모멘텀 일정 스케줄 정리의 대가이신 이상엽 이사님께서 뽑아주셨고. 대가까지야 뭐. 자, 그럼 2차 전지 네네. 가운데 대체적으로 조금 여전히 산업은 성장하고 그렇죠. 네. 가격도 조정받았기 때문에 관심 가져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업을 관심 가질지 뭐 사실 개별 선호의 문제고 그죠? 그렇죠. 네, 뭐 너무 많아, 정말 많아서. 이거 뭐 내가 얘기하는 것만 오르고 딴 거 못 간다 이건 아니고 그죠? 네. 네, 선호의 문제, 포인트의 문제인데 그 선호주 좀 말씀해 주세요. 2개 오늘 준비하셨군요. 네, 2개 준비했는데 하나는 조금 조정을 보인 종목이고 다른 하나는 이 종목은 2차 전지 쪽인데 왜 큰 조정도 없이 왜 위에 아직 있지?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최근에 좀 하락폭이 컸었던 물론 대부분 네. 하락폭이 큰 종목이긴 하지만 첫 번째 종목은 네 글자입니다. 네. 네 글자. LNF. 에코프로, LG화학 또 뭐 있나? 네. 네,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LNF. 네. 네, LNF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제 뭐 세 실적 글자잖아요. 영어로 쓰면 LNF. 그쵸. 네, 그쵸. LNF. 예. 네네. 그럼 세 글자로 가겠습니다. 이게 거의 둘이 거의 김민수 대표님이랑 비슷하게 삘이 가는 것 같아, 그죠? 이게 그런가요? 아재 개그로 이거 안 계신데. 예. 귀가 가려우실 것 같은데. 예, LNF 포인트 좀 잡아주세요. 네. 네, 좀 실적부터 좀 뭐 중요한 것들 말씀드리면 1분기 실적은 좀 저조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이슈로 따지면은 교환사채 발행 이슈도 있었고요. 또 그 발행 이슈가 있은 다음에는 또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좀 공매도가 좀 많이 증가한 부분도 있었고 또 컨콜에서는 그게 또 뭐 채권 투자다 보니까 좀 해지 차원인 것으로 좀 이렇게 뭐 편안히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말하면서 좀 컨콜에서 좀 지나가는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은 저조했는데 2분기에 좀 성장할 것은 포커싱을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요. 회사 이제 컨콜을 보면은 이제 해외 투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레드우드와의 조인트 배첨 협상도 완전히 완벽하게 된 건 아니지만 그 협상도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제 해외 진출을 노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아쉬울 건 없다. 우리는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2차 여차 안 되면은 우리 단독 진출도 고려하고 있고 또 유럽도 진출을 고려하고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게 해외 진출을 고려하면서도 회사에서 중심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건 뭐냐면 살펴보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회사가 수익성의 포커싱을 굉장히 많이 포커싱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진 부분인데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어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테슬라가 최근에 전기차 가격을 또 인상시키고 있잖아요. 결국에 이제 수익성 문제인 거죠. 최근에 또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 컨콜을 보니까
우리 수익성 좀 많이 챙길 거야. 수익성이 정말 키워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LNF도 수익성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양극재 생산 계획이 현재 한 13만 톤인데 2026년까지 43만 톤을 계획하고 있죠. 네. 좀 비교해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어떻냐라고 하면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8만 톤인데 2027년 말까지 71만 톤을 계획하고 있죠. 근데 시장에서는 71만 톤이 2027년 말이 아니고 이거 생산량이 아니고 캐파 네. 계획이 좀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좀 뭐 기대감도 좀 있다는 것도 함께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과 정부채 투자, 그러니까 중국 기업과 투자하면은 이게 또 우려국가로 또 지정되면은 이게 또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과 이제 정부채 투자 이슈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뭐 해외 진출 기대감도 말씀드렸는데 또 중요한 거는 LNF가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회사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좀 경쟁사 대비해서 조금 좀 과도한 좀 할인을 받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 우리 시장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IR과 좀 PR을 강화하려는 좀 움직임도 좀 하반기에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월 말에는 현대차와 LG 엔솔의 합작 공장 이슈가 있을 텐데 만약 이게 합작이 된다고 하면은 LNF가 합작 공장으로의 공급 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가 필요하겠고 또 이제 마지막 하나가 이제 오늘 좀 LNF가 좀 상승했는데 LN 한 2% 상승했죠. 근데 좀 시장에서 나온 얘기가 이거죠. SK온이 지난 4월 달에 현대차와 조인트 벤처를 했는데 이제 NCM 배터리만이 아니고 NCMA 알루미늄을 넣은 그 배터리를 LG 이제 LNF와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다 보니까 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좀 기술적 반등도 나오면서 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좀 모멘텀으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극재 업체 가운데서는 LNF를 좀 관심지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네. 또 한 기업 위에서 잘 안 빠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기업은 윤성 FNC입니다. 장비업체. 네, 장비업체입니다. 그래서 예. 장비업체들도 흐름이 좀 안 좋은 종목들도 있는데 윤성 FNC는 좀 이렇게 조금 내려온 측면은 있지만 큰 조정은 아닌 거 많은 분들이 좀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왜 중요하냐? 일단 기술력이 있다. 뭐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배터리 제조 공정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죠. 순서를 보면은 뭐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팩 공정이 있는데 이제 그 팩 공정이 있는데 처음에 있는 전극 공정 내에서도 가장 첫 번째 공정인 믹싱 공정의 기술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제조 공정 중에서 첫 번째 공정이다. 첫 번째 공정. 왠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네. 라는 느낌이 확 오시지 않나요? 그런 필이? 시기적으로도 장비가 먼저 발입이 돼야겠네요. 네. 그 첫 번째 공정, 미싱 네, 공정. 그래서 네. 첫 번째 공정이니까 중요하겠구나. 예. 근데 왜 중요하냐면은 이 첫 번째 공정이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과 굉장히 밀접하다. 네. 그래서 이제 믹싱 공정이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 이제 슬러리를 만드는데 이 슬러리의 밀도와 점도를 제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근데 제어가 된다. 배터리 성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강자라는 거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믹싱 장비를 최초 국산화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경쟁사들은요 그 이제 믹싱 제품이 용량이 한 2,300리터라고 해요. 네. 근데 개발해서 지금 제품 해갖고 이제 공급까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게 용량이요. 4,000리터. 네. 네, 경쟁사들 거의 한 2배 되는 거죠. 네. 2배 가까운. 근데 이 4,000리터의 제품을 또 누구와 개발했냐? SK온. 네. 그래서 이제 SK온의 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면 윤성 FNC에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SK온의 4월 달에 현대차와의 조인트 벤처 했잖아요. 그럼 추가 수주 기대감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또 중요한 것 같고 또 이제 4,000평의 안성공장 하반기 완공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 요 부분에서 캐파가 한 1,000억 정도 증가한다는 거.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SK온이랑 LG 엔솔뿐만이 아니고 뭐 삼성 SDI나 그 밖에
또 뭐 글로벌 셀 업체와의 고객사를 확대하려고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장비업체 가운데는 윤성 FNC 그리고 양극재 업체 가운데서는 LNF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비업체들이 다른 업체들도 안 빠졌나 봤더니 뭐 PNT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조정받았고요. 네, 그러게 윤성 FNC가 특별히 조금 더 하나기술 같은 것도 많이 빠졌는데 그죠? 네. 네. 그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게 이제 네. 기술력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만약에 좀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 장비주에서도 좀 조정이 덜 나왔기 때문에 좀 시장 상황도 좀 여의치 않고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쉬어갈 수는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멘텀은 단기 모멘텀이 아니기 때문에 요런 중장기 모멘텀 계속 체크하면서 좀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여름에 체크해야 할 일정과 함께 관심 가질 기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LNF와 윤성 FNC 두 개로 오늘 압축해 주셨습니다.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